목요일 아침 8시 15분입니다. 뭐 1, 2분 정도 차이가 있네요. 네. 목요일 아침이 됐어요. 연일 뭐 TV에서는 제가 운전을 하면서 YTN DMB를 좀 보는데요. 연일 TV에서 뭐 재밌는 이야기 나오죠. 뭐 나이가 어리지만 대표가 된 사람과 나이가 많지만 그 안에 속해 있는 국회의원 간에 이렇게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우리가 보지 못하는 내면의 여러 갈등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좀 제 귀에 들어왔던 건 뭐냐면 사과를 하러 가신 분이 사실 이 일의 본질이 뭐 그 리더십에 대한 인정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사과를 하면서도 제가 나이가 더 높잖아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이가 더 높잖아요. 이렇게 표현을 해서 야, 저것 때문에 사실 삐진 건데 또 사과하면서도 저렇게 이야기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저희 교회에서 그 청년들을 이렇게 돕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는 왜 청년들이 이렇게 장년부로 안 올라오냐 뭐 이런 표현을 종종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청년부가 장년부로 올라갑니까? 청년부가 장년부로 내려가지. 뭐 제가 이렇게 농담 삼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에 여러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대한민국의 여러 문화 중에서 나이 중심 문화 이렇게 한 살 한 살 먹어간다는 것이 살아낸다 뭐 이런 컨셉이 있고 우리나라는 뱃속에서 1년도 하나의 살아낸다 컨셉이 있어서 태어나면 한 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지혜는 사실은 뭐 서양 문화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독특한 선조들의 지혜인 것 같아요. 뱃속에서도 1년을 살았기 때문에 10달이지만 살아냈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한 살을 부여한다는 거 이거 굉장히 이렇게 생명에 대한 인사이트가 있다고 생각하고 나이도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하나의 권위주의처럼 가는 게 조금 그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도 직급을 파괴하고 직책을 이렇게 유연하게 하고 수평 조직으로 가다 보면 어느덧 나이 많은 사람이 또 리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참 이게 뭐 하나의 통일된 결론이 나오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굿모닝 오늘 또 기대합니다. 김준희 대표님, 애청자 되셨습니다. 애청자 되셨습니다. 청소장비 전문 영선 크린테크 좋은 아침입니다. 알렉스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저를 위한 거네요. 김용래 포피플 화이팅. 경영자의 넘치는 아이디어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어제 제가 핀테크 블록체인 관련된 IT 회사의 2022년도 경영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2차로 1, 4분기 OKR 제목을 수립하는 OKR 챌린지 워크샵을 2회에 걸쳐서 리더들과 함께 가졌어요. 팀장급 이상들만 모였는데도 한 40명 이상이 되기 때문에 두 그룹으로 나눠서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연합해서 전사적 OKR 제목을 잡아서 임원들이 하나씩 주제를 잡아가는데 거의 끝날 즈음 돼서 임원 중에 한 분이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이렇게 잡았는데 회장님이 중간에 이렇게 아이디어 내시면 그게 1순위 돼버려요. 그거 어떡합니까? 뭐 이런 이야기 하시는데 맞습니다. 경영자는 월화수목 금금금 계속해서 회사에 대해서 몰입된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1월 1일자에 최선인 우선순위의 OKR 제목과 전사적 프로젝트가 나온다 하더라도 며칠만 지나면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순위인 게 눈에 확 들어오죠. 그래서 그거 참기 쉽지 않습니다. 저는 경영자 1대1 코칭을 할 때는 그거 좀 숙성했다가 이야기하세요. 직원들 헷갈려 합니다. 이야기하지만 그거 쉽지 않습니다. 일단 회사는 민주주의가 아니죠. 회사가 어렵게 되었을 때 그 책임이 n분의 1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주의에 있어서 주식회사 시스템은 투자한 만큼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모든 걸 책임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대주주가 다 책임지는 구조도 아닙니다. 사실은 이 기업주의가 발생하면서 전 세계적인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노동자도 자기의 자본을 일부 어느 기업에 투자함으로써 그게 곱하기 n승이 되는 여러분들 그 복리의 마법 아실 겁니다. 곱하기 n승이 되는 구조로 가고 어떤 사람은 이것을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계기도 되지만 기업가 정신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이 자본주의가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주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표이사가 되면 대표이사 연대보증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은행권이나 정부, 신용 그리고 이제 정부 기관으로부터 어떤 거래하는 모든 것들이 대표이사 개인 신용을 연대보증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잘못되었을 때 감옥도 대표이사가 가고 그 다음에 돈도 다 대표이사가 개인 돈을 다 내야 되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야기 나누고 싶은 거는요. 회사는 동아리나 협회나 단체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n분의 1은 아닙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협동조합이 있고요. 만약에 정말 책임을 n분의 1 하고 싶다. 그러면 주식회사를 만들어서는 안 되고 협동조합을 만드시면 됩니다. 협동조합을 만들면 협동조합은 돈에 비례해서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비례해서 책임지는 구조이기 때문에요. 그런 구조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를 출발했다. 그러면 이제 돈이 중심이 되는 거고, 돈 중에서도 대표이사를 맡는 사람이 거의 무한 책임제도가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대표이사 유한 책임제도가 원래 기업주의의 출발인데, 우리나라는 대표이사 무한 책임주의입니다. 동시에 대표이사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고민의 깊이를 다른 어떤 직원도 따라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걸 기대하는 순간 경영자가 힘들어지죠? 그러시죠? 네, 경영자만큼 그럼 힘들어집니다. 그 차이는요, 계속해서 이렇게 함께 가거든요. 단,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리더십 살롱과 리더십 라운지를 계속 했느냐의 여부예요. 리더십 살롱, 리더들과 모여서 소그룹으로 끊임없이 경영자의 전문성과 고민의 깊이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느냐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리더십 라운지. 전 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혹은 영상으로, 지금 이 방식 얼마나 편합니까? 이런 방식으로라도 계속해서 경영자가 가지고 있는 고민, 새롭게 발견한 고민, 경영자는 대외적인 고객과의 접촉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직원들과 소통을 해왔다면 자연스럽게 경영자의 고민의 파도에 리더들부터 올라탈 수 있게 되죠. 그 다음에 경영자는요, 전투사령관입니까? 동아리 회장입니까? 기업은 동아리입니까? 전투단입니까? 군대입니까? 너무나 자명한 이야기입니다. 기업은 그 존재 목적이 조직 내에 있지 않습니다. 기업의 존재 목적은 조직 밖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터 드러커가 말한 것처럼 모든 기업은 위대한 사명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그리고 그 위대한 사명은 조직 밖에 있어야 된다. 뭐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기업은요, 고객을 위해서 존재해요. 고객이 가지고 있는,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가 있고 고객이 가지고 있는 페인 포인트가 있는데 그걸 아무리 둘러봐도 해결해 주지 않는데 내 마음속에서는 그거 참 해결해 주고 싶어요. 중소기업들, 언더백 기업들의 경영 방법론, 경영자들이 계속해서 대기업 방법론 가져다가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고 직원들만 원망스럽고 레포트는 레포트대로 남고 실행은 안 되니까 더 성질나고, 그 다음에 자괴심 들고, 내가 경영에 실력이 없구나. 나 이만큼만 해야지. 이렇게 사라져버리는 거, 특별히 저한테 그게 페인 포인트예요. 그 고객의 페인 포인트가 저의 페인 포인트고, 그것을 함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그러므로 조직의 존재 목적은 조직 내에 있지 않습니다. 조직 내에 존재 목적이 있는 것을 우리는 협동조합, 아까 말씀드렸죠. 협동조합의 존재 목적은 자립입니다. 자립, 자생, 자강이에요. 그러니까 협동조합의 특성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n분의 1 1인립 표제를 가지고 있죠. 네, 경영자 여러분, 그리고 직원 여러분, 기업의 존재 목적은 자립이 아닙니다. 고객을 위한 공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동의했다고 해서 그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두가 동의했으나 어떤 한 사람이 우리의 존재 목적은 그 어떤 고객을 섬기는 것인데 그것과 이게 다릅니다 라고 한다면 그쪽으로 옮겨가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만 하는 것이 기업입니다. 이게 기업의 본질이거든요. 그러므로 회사는 일단 민주주의가 아니고 경영자가 하는 그 고민의 깊이와 어떤 전문성의 깊이만큼 함께 고민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경영자 여러분 이게 진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경영자 여러분, 여러분의 고민의 깊이가 더 있고 어제 의사결정한 것 대비해서 오늘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거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그게 맞습니다. 모두가 합의했다고 해서 같이 간다면 그거는 동아리 협회에 불과한 것이죠. 다만 그 이야기를 할 때에 원칙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에자일과 OKR, 에자일 문화와 OKR 이야기 우리 최근에 많이 합니다만 에자일은 진정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경영자의 자기 방어용 수단인가? 이런 비판. 저기 S그룹 갔더니 임원 중에 한 분이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비슷한 느낌 많이 받으실 겁니다. 첫 번째, 피보팅이죠. 에자일이라고 하는 것은 피보팅이거든요. 피보팅에는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저도 이제 군대 시절에 태권도 배웠습니다. 태권도 교관도 했어요. 앞차기를 하려면 두 가지가 중요해요. 앞차기 하려면 뭐가 중요합니까? 오른발 앞차기를 하려면 왼발이 땅속에 딱 잘 붙어 있어야 돼요. 뒤차기를 해도 축의 발이 땅에 제대로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돌려차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보팅이라고 하는 것은 축과 회전 두 가지가 확실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자가 피보팅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직원들에게 잘 던지고 그게 수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강조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축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강조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모였고 어떤 고객의 페인 포인트를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고 나는 무엇을 고민하고 있으며 어떤 상품에 대한 고민으로 집중돼 있다. 어떤 서비스에 대한 고민, 어떤 고객들을 위한 열정으로 나는 몰입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그 축을 명확하게 해서 구성원들 모두가 이 고민을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 고민과 연관성이 있다라는 확신이 들면 이거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지만 축이 명확하지 않으면요. 그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넘어져 버리잖아요. 잘못 차다가. 두 번째, 기본적으로 회사는 인젝션에 의해서 발전합니다. 이 헤겔의 주인과 종의 변증법이라고 아주 유명한 이 논리학의 발전이 있어요. 논리학은 기원전 400년 정도의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뭐에 의해서 발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A는 B고 B는 C면 A는 C다. 아주 이게 형식 논리학 3단 논법이잖아요. 이게 이제 헤겔에 의해서 1700년대에 극복된 거잖아요. 이 변증법이죠. A는 B이지만 B가 다시 A일 수 있다인 거예요. 변증법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는 맞으나 시간이 지나면 그 맞던 게 틀릴 수 있다라는 어떤 인간 이성의 발전의 시기가 1700년대고 변증법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사회학의 발전, 생물학의 발전, 혹은 심리학의 발전들이 모든 이런 변증법의 토대에 있어요. 변증법의 핵심이 뭐냐? 매출이 중요하다, 수익이 중요하다. 형식 논리학에서는요, 이거 해결 안 됩니다. 인젝션이라고 하는 것. 매출이 중요하다, 수익이 중요하다. 둘 다 충족시키는 제3의 대안이 있다. 이게 인간 이성의 발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다 B가 싸울 때 A도 맞지만 B도 맞는 C가 있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이 구성원들 마음속에 들어가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게 인젝션 사고라고 그러고 컨설턴트들은 굉장히 이걸 중요하게 여깁니다. 문제 해결 과정에서도 인젝션 사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퇴사할 거냐? 매출 올려줄 거 아니 퇴사할래? 연봉 올려줄래? 연봉 안 올려주면 퇴사해요.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인젝션 사고는 연봉 올려주기는 어렵지만 퇴사 안 할 이유도 있을 수 있어. 같이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이겁니다. 할인해 줄 거냐? 그 수주 못 할 거냐? 할인해줘야 수주 딴다. 할인 안 해주면 수주 못 딴다. A, B 병립할 수 없지만 할인 안 해주고 옵션을 제시하면서 거래 조건을 바꿔주면서 대금 지급 방식을 바꿔주는 방식으로 제3의 대안이 있을 수 있다. 이게 인젝션 사고 주인과 종의 변증법이에요. 여러분들 뭐 유튜브에서 다른 채널에서 제가 주인과 종의 변증법까지 유튜브에서 이야기할 건 아닌 것 같고 다른 인문학 채널에서요. 헤겔의 주인과 종의 변증법을 한번 그 원전을 설명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제 순수이성 비판 같은 거, 예. 헤겔의 변증법, 순수이성 비판 칸트인데, 네. 헤겔의 책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이름이 긴데, 헤겔 책 이름이. 그래서 제가 기억을 못해요. 아무튼, 인젝션 사고에 대해서 구성원들이 알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게 기본적인 출발점입니다. 경영자 여러분들이 이거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경영자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라 A에서 A-로, A-에서 B-로 가는 거예요. 자, 이거, 가인즈 경영 MBA 11기를 하셨던 분인데, 이미소 대표의 책이에요. 예. 오늘 또 매진되었습니다라는 책이고, 농업대학교 출신들이 모여서 이렇게 춘천에서요, 이렇게 아마 그 감자빵 아실 거예요. 아마 메가커피의 핵심 디저트 요리인데, 여기 보면은 책을 썼는데, 성장 스토리 아주 재밌어요. 아마 젊은 청년들이 농업을 시작해가지고, 지금 사실 저도 제 마음속에 농업 경영인들 여러 번 도왔는데, 우리나라의 농업 현장이 거의 복지의 대상이 돼가고 있어요. 복지의 대상, 농촌이 복지의 대상이에요. 거의 복지가 느낌이, 너무 센 이야기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계속 지원해줘야 되고, 지원 받고 싶어 하고. 그런데, 제대로 된 농업으로, 왜 우리나라 선키스트 같은 회사, 그런 게 안 나옵니까?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그 가능성이 좀 있는 회사입니다. 더밭이라는 회사고, 감자빵 치시면 아마 금방 검색되고, 매출이 거의 올해 굉장히 많이 성장한 그런 회사예요. 여기 보면 no pain, no potato 이렇게 나오고, 최근에 비전 워크숍을 했는데요. 자, 결과만큼 과정도 중요하다. 많은 크루와 함께 같은 목표를 헤쳐나가는 지금의 이 과정이 너무나 즐겁게 행복하다. 자, 중요한 보세요. 비전 워크숍을 하고 나면, 자, 이렇게 이야기 하셔야 돼요. 지금이 버전 1이라면, 버전 2와 버전 3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다. 성장을 거듭하며 달라져 있을 그 모습이 너무나 기대된다. 자, 여러분들. 비전과 사명도 옆에다가 버전 1 이렇게 붙여 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버전 2 혹은 버전 2.5, 2.8, 3.0 이렇게 나온다는 대전제가 구성원들 마음속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한번 정해놓고 그냥 출력해가지고 벽에다가 그냥 완전히 화석화 시켜버리면 뭐 그거 조금 시간 지나면 바꾸고 싶어지시죠? 그러니까 그걸 바꾸기 위해서라도 발전한다는 컨셉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컨셉은요. 심플 스틱, 켄 시걸, 스티브 잡스하고 같이 일했던 디자이너죠. 켄 시걸이 쓴 미친 듯이 심플에 나오는 컨셉이 심플 스틱인데 버려서 남는 그 한 가지의 본질, 한 가지의 축 이것을 중심으로 제품을 발전시켜 갔던 애플. 사람들은 애플의 제품을 일관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시죠. 일관성이 있어요. 다르지만 일관성이 있어요. 그걸 느끼거든요. 거기에서 애플에 대한 하트를 느낍니다. 경영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고민이 마치 애플 제품의 일관성이 느껴지는 것 같은 그런 흐름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이 뭐 다른 회사들 뭐 언급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뭐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뭐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하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느껴지지 않고 정말 경영자의 고민이 경영자 이랬다 저랬다는 경영자 방어용으로 에자일이 사용되는 게 아니라 에자일이라고 하는 것은 일관된 축과 방향, 즉 가치 일관성을 가지고 제품에 대해서는 인젝션 사고로 발전할 수 있다고 하는 회사 일하는 문화의 기본적인 일하는 방식의 전환. 이게 이제 에자일 선언이고 OKR 관리입니다. 그러므로 경영자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는 마음껏 던지셔야 돼요. 그러나 그 아이디어가 직원들이 바라볼 때에 일관성이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 일관성은 상품의 일관성 불가능, 상품의 일관성, 솔루션의 일관성 불가능. 왜냐? 상품과 솔루션은 트렌드를 따라가야 되고 고객의 니즈를 따라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모였고 어떤 본질을 가지고 일하고 우리의 핵심 가치는 무엇이고 우리는 왜 이 세상 속에서 존재해야 되는 회사인지에 대한 가치 일관성. 이것은 경영자가 책임지셔야 됩니다. 일관성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죠. 첫 번째, 일단은 쿠션을 좀 만드십시오. 쿠션을 만드셔서 전략부서가 있는 회사의 경영자시라고 한다면 전략부서에 마음껏 이야기를 하세요. 그 과정을 통해서 또 이야기하면서 논리가 발전되고 전략부서의 사람들은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들, 직관력이 높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시너지가 납니다. 두 번째, 전략부서가 없는 분이라면 언더백 기업은 전략부서가 없을 수 있죠. 전략기획실, CSO실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리더십 그룹, R1들과 이야기를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최소한의 검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전략부서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직관은 항상 감각에 의해서 검증해야 됩니다. 스몰 데이터는 빅 데이터에 의해서 검증이 되어야 됩니다. 데이터에 의해서 나온 결과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적 직관과 틀렸을 때 상호 검증의 요소가 있어요. 경영자 여러분들은 제가 만나는 현장의 경영자 여러분들은요. 한 70% 이상이 직관형이세요. 데이터를 신뢰하기보다는 내가 인사이트, 내가 얻은 어떤 인사이트 이거를 굉장히 신뢰합니다. 그리고 경영자의 직관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데이터에 의해서 검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자 여러분들이 이 상품이 잘 될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다 하더라도 전략부서에 가서 이 상품에 관련된 데이터가 또는 구글 애널리틱스, 네이버 애널리틱스의 데이터 검색이 키워드 검색량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좀 확인해줘.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반드시 필수 데이터 검증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쿠션을 만들 때 아이디어와 지시를 구별하는 법을 좀 구별하시는 게 좋습니다. 직원들 입장에서는요, 경영자가 아이디어로 말한 것을 지시라고 오해하기도 하고요. 지시로 디렉션 했는데 그냥 의견 말한 것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건 제 아이디어인데요.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때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이거는 제가 지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구별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면 그런 말을 생략해버리면요. 의외로 저 같은 경우도요. 저도 미스커뮤니케이션 할 때가 있거든요. 그걸 그냥 아이디어로 말했는데 지시인 줄 알고 그냥 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숙성되진 아이디어였는데 다음날 돼서 조금 숙성이 돼가지고 또 말했는데 이미 그렇게 했는데요. 뭐 이렇게 되는 경우에 굉장히 마음속에 내가 또 잘못했구나. 뭐 이런 때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이건 아이디어인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주세요. 이건 지시입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는 디브리핑까지 해주세요.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네, 배재현 대표님, 비즈니스 is love. 이 사랑이란 단어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의 축과 역할의 축을 활용하는 거 마지막으로 이거 중요합니다만 대부분의 아이디어는요. 시간 퍼스펙티브에 의해서 수용됩니다.
영업부한테 기존 고객들을 잘 돕도록 지시를 했는데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부산에 있는 어떤 고객들 좀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영업부 직원은 오늘 당장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해요. 당장 해야 될 것으로. 그러나 경영자 입장에서는 지금 바쁜 일이 있는데 당신의 스케줄을 내가 다 알지는 못하니까 기회 됐을 때 좀 가라는 말로 한 건데 그냥 우선순위 바꿔서 가버리죠. 또는 우선순위 안 바꾸고 한참 안 가버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아이디어는요, 시간 퍼스펙티브에 의해서 수용됩니다. 생산부와 영업부가 싸우거나 개발실과 디자인이 싸우거나 혹은 기획팀과 실행부서가 싸운다 하더라도 많은 경우 이렇게 질문해 보면, 컨설턴트로서 제가 현장에 가서 이렇게 질문해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러면 뭐 같이 하면 돼요. 이렇게 결론이 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거 언제쯤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경영자 여러분들이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마음속에 첫 번째 질문을 이 아이디어가 언제 실현되었을 때 고객에게 최적화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 브랜드들 중에서요, 굉장히 해외에서는 사랑받는 브랜드인데 국내에서 외면당하는 브랜드 적지 않습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시간과 타이밍을 잘못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시간과 타이밍이 실패했기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이디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경영자 여러분들이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건 한 1년 후면 괜찮아. 이건 6개월 후면 괜찮아. 이건 뭐 3개월 후면 괜찮아. 그 시간의 축으로 좀 던져보는 거. 이거 좀 하시고요. 마지막으로는 다르파 시스템인데, 역할을 구별하고 다르파 시스템인데, 다르파는요, 여러분 로보틱스 영상을 보면 이렇게 막 로봇가 막 다니고 이렇게 로봇이 총 들고 막 싸우는 영상 이런 거 좀 나오죠. 여기가 이제 미국에 있는 국방고등연구사업국이에요. 이게 이제 첫 글자가 다르파인데, 여기서는요, 3조 6천억 원을 예산을 사용해요. 3조 6천억 원의 예산을 사용하면서 직접 사용하는 예산은 전체의 15에서 20%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대부분의 예산은 협력 구조 속에서 사용합니다. 협력 구조 속에서. 아이언맨의 스타크 인더스트리 이런 곳과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미지를 보시면요, 직접 이렇게 관리하는 것도 있고, 돈을 줘놓고 그냥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알바처럼 뽑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다양한 형태의 다르파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본 경량화의 시대가 됐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자산과 부채를 가지고 내가 다 하겠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자본을 가볍게 만드는 겁니다. 인적 자본도 가볍게, 물적 자본도 가볍게, 재무 자본도 가볍게, 돈도 가볍게 해서 연결되는 형태로 일하는 것이 지금의 경영 방식입니다. 에어비앤비와 우버가 코로나 상황에서 무지막지하게 매출이 떨어져 있지만 주가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매출이 떨어진 만큼 자본도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적자를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호텔을 무지막지하게 매입했거나 택시를 무지막지하게 매입했으면 지금 파산 선고 났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 4차 산업혁명에 근거한 디지털 기반의 기업들이 매출이 무지막지하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주식이 안 떨어지냐? 그거는 자본 경량화의 성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자본 경량화가 경영 컨셉으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영자가 어떤 아이디어를 실천할 때에도 맨 처음에요, 신규 팀 만들어가지고 올해 5억 쓰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한 명 크몽에서 한 명 고용하세요. 그냥 한 명 숨고에서 고용하시고 위시캣에서 고용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아이디어가 있다 그러면 방학 때 되면 산학협력, APP, IPP 이런 거 아마 하시죠. 이렇게 연결해가지고요, 그냥 한번 인턴 시켜서 해보는 겁니다. 알바 한번 뽑아서 잠깐 해보는 거예요. 관련된 산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잠깐 만나가지고 콜라보 해가지고 한 몇천만 원 수준으로 공동 브랜드 한번 해보기, 브랜드까지 몇천만 원 안 되죠. 공동 상품 한번 만들어가지고 한번 돌려보는 거고, 이 자본 경량화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경영자가 경영자의 아이디어를 직원들에게 무겁게 얹어주지 않고 가볍게 이동할 수가 있게 되는 구조예요. 지금은 그게 되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네, 신은화 이사님, 어제 워크샵, 공감 워크샵 성공적으로 잘 마치셨다고 들었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경영자 마음 제대로 공감해 주시는 강의 감사합니다. 가제는 개편 있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영자의 넘치는 아이디어. 조직은 민주주의 아닙니다. 경영자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 이야기하십시오. 다만 직원들이 바라볼 때 이랬다 저랬다 한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리더십 살롱과 리더십 라운지를 통해서 꾸준히 경영자의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하셔야 돼요. 단
가치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우리가 왜 모였고 우리의 열정과 하트가 어디에 있는지 누구의 어떤 문제를 정말 해결해 주고 싶어서 우리가 모여 있는지 먹고 살 거 직장이 없어서 모인 사람들 아니고 먹고 살 일 없어서 경영하시는 분들 아닙니다. 왜 우리가 모여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축과 다르파 시스템을 기억하셔서 대부분의 경우 인젝션 사고는요. 시간의 축으로 하면 상당 부분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A와 B는 결합되는 제3의 대안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사고를 조직 내에 확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게 영신이라고 그러죠. 굿투그레이트, 짐 콜린스 20세기 최고의 경영서라고 불리우죠. 거기도 굿투그레이트,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를 보더라도 거기에 A and B, A와 B가 아닌 A and B의 영신을 받아들여라. 이 정신이 나오지 않습니까?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지속 가능한 조직들. 열정 있는 조직들의 특징이 갈등하는 어떤 곳에 새로운 대안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이시고 그런 사람 뽑으시고 다르파 시스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책이 한 권만 더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와서 인테그리티 리출간된 책이긴 합니다만 성과를 만드는 성품의 힘이 지지난달에 나왔어요. 거기에 이제 어떤 것이 경영자가 막 아이디어를 던졌을 때 직원들이 어떻게 그 경영자에 대한 신뢰가 나오냐. 인테그리티, 성실성, 일관성, 어떤 충심성, 신실성, 이런 단어로 번역될 수 있는데 피터 드러커도 경영 능력은 학습될 수 있다. 그러므로 경영자는 학습을 통해서 큰다. 단 이거 하나는 학습 안 된다. 그것은 바로 인테그리티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경영자에게 필요한 유일한 자질은 인테그리티, 즉 일관성과 신심성이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여기에 성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성품의 요소는 다음과 같다. 1. 신뢰를 쌓는 능력. 2. 진실을 지향하는 능력. 3. 성과를 얻고 잘 마무리하는 능력. 4. 부정적 현실을 인정하고 다루는 능력. 5. 성장을 이루는 능력. 6. 초월성을 말하는 능력. 더 큰 비전과 우리 전통 사상 중에도 대아 정신이 있죠. 소아가 아닌 대아 정신이 있어요. 우리나라 불교도 소승 불교가 아니라 대승 불교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고등 종교가 가지고 있는 고등 종교란 말이 아무튼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인간이 가진 보편성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잖아요. 고등 종교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요. 당장 오늘 하루하루 이렇게 나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개인이나 조직이 아닌 초월적인 자, 대승, 그리고 대아를 지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자 여러분이 먼저 우리는 어떤 대아를 지향하는지 이 초월성 가치, 그것을 향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구재성 독자님, 신비의 가인지, 조현구 독자님, 리더십 라운지 너무 좋아요. 좋습니다. 오늘 27분이 됐네요. 어젯밤에 제 아내가 자기 전에 다 좋은데 너무 길면 안 좋아. 빨리 끝내주세요. 그랬는데 오늘 또 10분 정도 더 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라이브 두 번째인데 최고네요. 저한테 격려가 됩니다. 이렇게 댓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도 Do everything in love, 사랑으로 하시는 분이 가장 행복한 분들입니다. 비즈니스는 사랑입니다. 경영자 여러분들 화이팅 하십시오.